전산세무 1급 93회 소득세 파트 손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1번. 다음자를 위해서 2020년 6월 사업소득에 사업소득자 등록 및 소득자료를 입력하래요. 요거는 간단한 얘기죠. 일단, 최간호 씨 같은 경우는 자문료, 용역에 공급을 하신 사람이시고요. 영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예요. 그럼 이 두 사람 전부 이제 용역에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접대부나 댄서 등이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가 3%죠. 그래서 소득세 원천징수는 3%, 지방소득세는 거기에 10%라서 0.3%. 이제 보통 이제 3.3% 원천징수자라 그러시는데 그냥 이거는 사실 계산을 하시는 게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냥 바로 퍼센트를 때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3% 하시게 되면은요. 금액이 얼마냐면은 150만 원에 3% 하시면 45,000원이시네요. 최간호 씨 거. 그렇죠? 어차피 이건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될 거예요. 45,000원. 지방소득세는 이거의 10%니까 지방소득세가 4,500원 있을 거고. 다음 그러고 영탁씨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 원에 다음에 3% 하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9만 원인가요? 다음에 9,000원. 이건 사실 계산하시는 게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지급일자가 다르죠. 소득자료 입력하실 때 자료를 이제 따로따로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제가 부가세 풀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밑줄 긋고 번호를 매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1번으로 하셔야 되고 다음 그러고 사업소득자료 입력을 2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셨죠? 다음 그러고 이제 아래 내려오시면은 2번 문제가 아마 기출문제를 좀 여러 개 풀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게 80회차 이제 그 사이 81회 80회부터 89회 사이에 보시면은 요거 비슷한 문제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 기억에 87회인가 86회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기출문제 학생들 기출문제 요번에 시험 보라고 풀이해줄 때 제가 80 70 몇 회부터 제가 풀어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70 몇 회부터 87회를 이제 교재로 풀고 다음에 92회까지는 제가 연도를 변환해가지고 2020년 버전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답을 맞춰줬었는데 지금 나와 있으신 게 이 사람이 영업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과세로 넣으셔야 되는데 사실 그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로 맞춰주지 않으시면은 수당공제에서 아무리 비과세로 맞추셔도 그냥 과세로 들어가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사원 등록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비과세로 보통 치는 편이에요, 그냥. 되셨죠? 어차피 사원 등록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과세 설정을 안 하시면은 자동으로 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과세라고 적어놓긴 하는데 이따 그냥 비과세로 입력을 할 거고요. 기본급도 당연히 과세고요. 가족수당도 과세죠. 그래서 꽁지가 수당자로 달리시는 건 웬만하면 과세죠. 육아수당 빼고. 자, 그리고 아래 월차수당도 과세죠. 자, 그러고 이제 나와 있으신 게 위에 결정세액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리고 식대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식사 제공이 없죠. 그럼 이거 비과세죠. 자,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되시는 게 본인 차량이셔야 돼요. 그리고 부인과 공동 명의도 인정이 됩니다. 본인 지분율이 있으시면 가능하고요. 다만 부인 소유는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가까운 보조금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시고 그거에 따른 이제 지출에 대한 여비 경비를 받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지금 전부 만족을 하시죠. 그래서 비과세 해당을 하실 거고요. 다음 그러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는 이제 전산세무 2급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니까 세무 1급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세무 2급을 하신 상태거나 아니면 세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 거니까 따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안 하고요. 비과세가 이제 식대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시죠. 근데 이론 공부하실 때는 10만 원은 비과세, 그리고 넘어가는 분은 과세입니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프로그램 입력하실 때는 그냥 20만 원을 치시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10만 원, 10만 원을 나눕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분납하셔야 되는 얘기가 있네요. 요것도 이제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은 2019년도 자료가 있어요. 2019년도에 결정세액 이제 세금 계산을 했더니 결정세액이 440만 원 정도가 나왔대요. 근데 기납부세액 있죠? 기납부세액 같은 경우는 미리 세금 낸 걸 말해요. 되셨죠? 그래서 원천징수로 당하셔가지고 납부한 부분이라든가 등등등등등. 그래서 기납부한 세금을 빼시게 되면요, 실제로 이제 내야 되는 차감 징수액이 되시거든요. 여기서 결정세액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중요한 문제로 나오실 때 언제 나오냐면은 종전근무제 얘기가 나오시면은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되셨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이 소득세가 182만 8,980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분납을 한대요. 되셨죠? 그래서 이 분납 같은 경우는 급여자료 입력을 가시게 되면은 위에 중도퇴사자 이제 입력하시는 단추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중도퇴사자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화살표 클릭 하시게 되면은 분납 적용이라고 있으시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이 분납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창에서 이제 분납하시는 금액 혹은 불러오기라든가 이런 게 떠요. 되셨죠? 그래서 3개월간 균등 분납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그러니까 쉽게 위에 나와 있으신 이 소득세를 나누기 3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번 달 한번 내고 그 다음 달 내고 그 다음 달 내고 되셨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불러오기 하시면은 자동으로 저 180 얼마가 뜨실 거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가실 때 주의사항 하나가 더 있는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분납 적용 이거 급여 자료에서 분납을 이제 적용하시게 되면은 원천징수 이행상식으로서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시냐면은 분납하시겠습니까가 나와요. 메시지 창이. 그때 꼭 분납 적용을 예로 눌러 주셔야 돼요. 되시죠? 요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되셨죠? 그래 소득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